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을 드릴게요. 배우 건남이에게 연극 무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기억을 들려주세요. 제가 연극을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레파토리 시스템이라는 극단의 창단 공연이었어요. 그때 윤대성 선생님의 출발, 너도 묻고 물러가라 두 작품을 동시에 공연을 했었는데 연극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고3 때까지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당시는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기성인들 사이에 연극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자부심? 뭔가 제 어깨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4대 극회를 만드는데 같이 이제 선배 한 분, 그 다음 동기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든 적이 있고 제가 부산 4대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범대학 출신들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각자 교직 현장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극단을 만들었어요. 부산에서 극단 열린 무대라고. 그때 제가 배우로 처음 무대에 선 게 황석영 선생님의 한시연대기라는 작품에서 배우로 처음. 그 전까지는 다른 일들을 하다가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 저도 배우 좀 시켜주세요 하고는 한시연대기에서 주인공 한영덕? 딸 역할, 한혜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오늘 아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정보가 와서 그거를 읽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그 장면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적인 사정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있었는데 그날 공연 무대에 못 설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까스로 극장에 오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첫 대사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 어떤 감정들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었는데 그 감정이 저를 아직까지 연극 무대로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늦게 데뷔를 한 편이에요. 30대 초. 네, 어쨌든 외국 생활을 한 또 10년 하고 해서 무대를 떠난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죽기 전까지 연기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10년에 다시 외국에서 10년 생활을 정리를 하고 와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의 연기 인생에서 이 작품이 나를 바꿨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이 작품이 나를 바꾸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것 같고요. 제가 비교적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에서는 누군가를 4시에 만나게 된다면 3시부터 이제 마음이 설레일 거라는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의 설렘 이걸 표현을 했는데 저는 누군가를 4시에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3시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괜히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놓이게 하고자 어떻게 보면 외국에도 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제가 좀 자유롭게 될 것 같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한다라는 것이 항상 평상시에 제가 긴장을 하는 편인데 더구나 연기자로서 무대에 서기 전에 얼마나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었겠습니까? 어떤 연출가 분께서는 그런 긴장감이 저의 어떤 단점이자 장점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작품을 하면서 지공연 협동조합의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을 하면서 제가 약간 무대가 편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배님의 공연을 보시고
그 전에 저희 작품 제가 공연을 하는 걸 몇 번 보셨겠죠. 그 선배님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작품을 해도 권남이 네가 다 묻어나 있고 네가 다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극중의 인물로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 참 인상적인 말이기도 했고, 제가 좀 무대를 편안하게 느끼니까 오롯이 그 작품 속의 인물로 저도 녹아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까요? 네네. 그리고 그 대본을 읽을 때 인물을 표현할 때가 가장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의 대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단 배우가 무대에 서려면 또 어디 촬영 현장에 가서 연기를 하려면 일단은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 위주로 사실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 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대사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인물의 어떤 상황, 그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 그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인물이 그 상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대사를 하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은 관객의 호흡과 감정이 함께 만들어지는 예술이잖아요. 관객으로부터 가장 인상 깊은 반응이나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사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제가 맡은 배역에 그 인물로 보였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절친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약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야, 너는 아무리 뭐 시골에 아니면 어촌에, 농촌에 아줌마 뭐 머리에 이렇게 수건 하나 쓰고 이렇게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네가 나와도 너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건남이 네가 다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좀 약간 푼수 같은 거 아니면은 약간 제가 좀 지적인가요? 어쨌든 약간 좀 뭐 그런 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깨고 너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뭐를 해도 네가 보여. 이런 얘기를 좀 아프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넉살 좋은 그런 아줌마 역할 아니면 좀 분수 막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배우는 본인 스스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뭐 외모에 대한 거, 뭐 말씨, 언행 이렇게 해서 정말 처녀 얼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인물을 만들어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저를 과연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한번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어떤 작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 역할을 했는데 또 굉장히 독특한 엄마 역할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친절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 좀 차가운 것 속에 어떤 친절함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속에 드러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괴팍하고 날카롭고 아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이런 엄마의 느낌은 잘 드러나는데 그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엄마의 느낌은 조금 덜 드러나서 그 온도차가 완전히 격차가 심하면 더 연기의 폭이 넓어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라는 어떤 지인분의 얘기를 듣고 그 연출가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건남이
넌 사람이 좀 차갑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약간 상처가 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약간 그래서 아, 선생님 그럼 저 알고 캐스팅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예, 그런 반발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느껴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예, 연기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 또 그 무대를 떠나 있을 때 네. 어떤 시간을 보내며 그 에너지를 충전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주변 사람들도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네, 주변에서 보면 이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바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보면 뭐가 굉장히 바빠요. 뭐가 하여튼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끊임없이 핸드폰에서도 작업을 하고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뭐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있는 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말 오롯이 저한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뭐 이틀도 내리 자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잘 시간이 주어지면 잘 자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에너지를 제 스스로 좀 잘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미없는 답이었던 것 같아요. 좀 고상한 취미 활동 이런 걸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저 앞으로의 그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하기 전에 야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 한 10년 정도 국어 교사로 이렇게 재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수술을 하고 집에서 쉬게 되면서 그러니까 영화를 봤는데 시고니 위버가 나온 거 맞죠? 진실이라는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시고니 위버의 그 역할을 보면서 그리고 뭐 그때 물론 많은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야, 여배우가 나이가 들어서도 참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늙어서도 아름답게 늙을 수 있는 게 배우로 존재할 수 있다면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진실에서의 역할, 시고니 위버의 그 역할, 그리고 또 그때 로렌스 오일이라는 작품도 봤었는데 그때 여자 주인공이 뭔가의 그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그런 거가 제가 참 해보고 싶은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지금 뭐죠? 지공연 협동조합?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네. 이렇게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공연 협동조합은 현재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공연예술인 협동조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2017년에 창립을 하고 지금 내일이 막공인 작품 11번째의 작품인데 거의 1년에 한 편, 많을 때는 2편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40대 이상의 중년 연기자들이 뭔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그런 거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제작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제작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보자라는 뜻으로 2017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중심이 되었던 분은 있으셨고요. 그래서 한 20몇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채 안 되는데 한 80여 명으로 인원수는 많이 이제 확대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도 느껴지게 되는데
그 장단점까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시시콜콜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저희들이 어떤 왜 이걸 하고 싶었는지, 왜 우리가 모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정기총회 때 서로 뭐 난상 토론이라도 한번 하면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것들, 책임 부분, 수익이 발생해도 그렇고 적자가 발생해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적자가 발생된 적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겸허하게 서로 진지하게 또 끝까지 한번 가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만간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발전을 거듭해 나갈 단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